자, 우리는 이 현상을 잘 이용을 하면 확률 높은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매매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자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량을 분석하는 방법과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래량의 원리를 알고 분석만 잘 하셔도요, 이 확률 높은 자리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보편적인 지표지만 중요하고 강력한 정보이기 때문에 거래량 분석은 꼭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대량 거래량.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 이거를 다들 알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게 좋다. 이거를 단순 그냥 암기를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수학 공식처럼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왜 거래량이 많이 나올까? 이 원리,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응용이 가능하겠죠? 매번 똑같은 차트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한 차트지만 그 안에서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디테일,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캐치하려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차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전 고점들, 이런 고점들은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죠. 특정 가격에서 더 오르지 못하고 밀리고 다시 더 올라가면 밀리고, 그쵸? 그리고 반대로 이 특정 가격대에서 더 안 밀리고 반등 나오는 구간들,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지지해준다, 지지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알고는 있지만 이게 왜 생길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저항과 지지가 왜 생길까? 그 이유는 이 개인들의 심리적 요인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일반적인 투자자들 보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막 매수를 해요. 따라 붙는데 문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주가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면 조금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손절을 하는데 대부분은 손절을 못해요. 이 손절을 못합니다. 손절 안 해요. 그냥 물타기 하면서 존버합니다. 오를 때까지 난 안 팔 거야, 존버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물타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가격대 구간에 물려있는 물량이 이만큼 있겠죠. 자, 이 가격부터 이 가격대까지 계속 물타기를 했으니까 뭐 10층에서 물린 개미, 8층에서 물린 개미, 6층에서 물린 개미, 이렇게 다 여기 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때요? 여기 6층에 물린 개미가 여기 6층까지 올라오면 아씨, 나 그동안 힘들었는데 못 참겠다. 한 7층 정도 올라오면 여긴 6층 개미가 팔겠죠. 그러면 매도세가 생기면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밀릴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뭐 어찌어찌 하다가 다시 또 주가가 더 좀 올라왔어. 좀 올라오면 또 여기에 또 물린 개미들 있겠죠. 이 물량이 또 팔아. 그러면 또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죠.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되면 이게 저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이런 고점에서 물량을 팔다 보면 반복되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이전에 여기 있던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지겠죠. 이게 점점 작아지겠죠. 팔놈들은 거의 계속 팔았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물려있는 물량이 거의 없어. 요만큼밖에 없어. 요만큼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거보다 많은 거래량이 이만큼 빵 터지면,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 그때는 이 저항을 뚫고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물려있는 물량들이 없겠죠. 그러면요, 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저항 구간들을 한번 이렇게 빵 뚫어주는 게 나오는데, 이 뚫어줄 때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이 거래량은 대체 왜 생길까요? 그리고 누가 만들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 많은 특정 주체가 되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세력이라고 하죠. 이 세력은 뭐 기관 외국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돈 많은 슈퍼개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특정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돈 많은 특정 주체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많은 거래를 만들겠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요, 이 개인의 집단적인 수요 폭증 현상,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으로 보냐면 이 시중의 돈들이 이 하나로 집중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종목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거야. 이 집중되는 거를 한 명이 의도를, 이 큰 돈을 가지고 쭉 모아서 이거를 행사하면 세력이 되는 거고요. 꼭 세력이 아니더라도 이 어떤 특정 이벤트 하나로 인해서 이 많은 군중들을 결집시키는 현상들, 그런 게 나타나도 세력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세력이 샀다. 그쵸? 왜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면 거래가 터지겠죠. 그쵸? 대부분은 이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관점도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관점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관점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집단적인 수요 폭증 현상, 이것도 어떤 세력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세력이 아니더라도.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요, 포켓몬빵이 출시했거든요. 포켓몬 다들 아시죠? 이 포켓몬빵이 오랜만에 출시를 했는데 최근 2030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왜냐? 이 포켓몬빵을 사면요, 스티커를 줍니다. 캐릭터 스티커가 나오는데 이 빵보다 이 스티커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돈이 없잖아요. 빵 사봤자 뭐 한 개, 두 개밖에 못 샀죠. 그런데 이때 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당시 학생이던 사람들이 지금은 돈 버는 직장인이 됐어요. 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먹었던 이 빵이 다시 나오니까 그 향수, 추억, 그래서 스티커를 다시 모아야겠다. 그게 열풍이 되면서요, 이 직장인들이 빵을 한 개만 사 먹냐? 아니죠. 막 10개씩 삽니다. 10개씩.
10개씩 사고 어떤 사람은 막 박스채 구매하기도 하고 이 일반적으로 빵은 한 명이 한 개씩 사 먹죠. 그쵸? 상식적으로. 그런데 한 개씩 팔리던 빵이 한 명이 막 10개씩 사. 이 빵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겠죠.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빵 거래가 왜 늘었어요? 수요가 폭증했으니까. 이 빵에 대한 수요. 이 수요를 폭증시킨 요인이 뭐예요? 포켓몬빵. 그냥 빵이 아니라 포켓몬빵. 이겁니다. 이 와중에 이 빵을 막 사재기하고 막 100개씩 1000개씩 사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세력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 개인들도 이 빵 사 먹고 싶어서 2개, 3개씩 산다고요. 제가 포켓몬빵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 원리를 똑같이 주식, 차트로 생각해 보시면 간편합니다.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평소에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다가 일반적인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대량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정 주체가 올렸거나 아니면 이런 포켓몬빵처럼 어떤 집단적인 수요 폭증 현상, 흔히 이 주식을 막 거래하고 싶게 만든 재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언가 이 주식을 많이 거래할 만한 재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그 주체가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력이 아니라 집단적인 수요 폭증 현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흔히 많은 분들이 매매 기법들 좋아하시죠? 이 매매 기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다양한 기법들의 이 공통점 딱 하나만 찾으면 뭔지 아세요? 바로 거래량이에요. 대량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다가 거래량이 빵 터지는 시점. 이 시점을 기반으로 기법들이 다양하게 파생을 해요. 보통 한 달 이내에 대량 거래가 나왔던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그래서 이 대량 거래량이 가지는 의미를 딱 쉽게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돈이 들어왔다. 자, 이걸 의미하겠죠? 평소에 10개씩 거래되던 빵이 갑자기 막 1000개씩 거래됐다. 10,000개씩 거래됐다. 금액 단위가 다르잖아요. 대량으로 매수를 했으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아무 이유 없이 매수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빵을 평소에 한 개씩 사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10개씩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주식도 차트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왜 매수했을까? 이게 재료죠. 돈이 들어오게 만든 이 재료가 뭐냐? 거래량의 크기에 따라서 이 재료의 크기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이게 이 거래량, 특히 뭐 거래대금 이런 돈의 규모가 클수록 이 재료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꼭 정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손바뀜의 가능성.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팔 사람은 다 팔았다. 아까 제가 저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 저항이 왜 생겨요? 여기 물려있는 개미들이 있는데 주가 올라갈 때마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계속 판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팔고 올라갈 때마다 밀리고 올라갈 때마다 밀리고 물린 물량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 팔 사람이 다 팔았어. 자, 그럼 어때요? 이제 물려서 던질 개미는 없다는 거죠. 매도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 거래량을 보시면 좋아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으면 이 팔 사람이 다 팔았을까? 물린 물량이 거의 다 해소가 됐을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진파워라는 종목을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원전 관련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보시면 평상시에 이 종목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 밑에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면 평상시에 뭐 5억, 7억, 뭐 10억, 20억 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죠. 거래대금 보시면. 그쵸? 그런데 작년 중순에 한번 이런 의미 있는 대량 거래량이 한번 나옵니다. 엄청난 거래대금이 나왔죠. 분명 여기에서 이런 구간에서 이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분명 있다고요. 여기에 물려서 오랜 기간 마음고생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번 올라가는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어때요? 여기에는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금만 올라오면 다 판다고요. 매도세가 생겨요. 거래가 더 강하게 터져주지 않는 이상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이후로 거래량 보시면 뭐 하루에 거래되는 규모가 뭐 2억, 하루에 뭐 10억도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그러다가 어때요? 2021년 작년 여름에 전력 이슈가 생기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나오죠. 특히 요때 그죠? 분명 여기 이 10,000원 전후로 여기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물량들을 다 해소할 만큼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최고 거래량. 이때 거래대금이 1,000억이 나왔어요. 원래 하루에 거래대금이 뭐 2, 3억, 4억 이렇게밖에 안 나오던 게 하루 만에 1,000억이 나왔어. 그리고 2,000억 가까이 나왔죠.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이 정도면 웬만한 팔 사람은 다 팔았다고 볼 수 있겠죠. 가격도 신고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대량 거래량 나오는 것들은 다 관심 종목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식으로 신고가 나오고 거래량 많이 나온 종목들은 다 관심 종목에 넣어둡니다. 굳이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이후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보일 거예요. 거래량을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가 다시 줄어들고,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가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또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가 줄어들고,
많이 나오고 줄어들고 이게 반복하죠. 최근에도 보시면 다시 이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이 현상을 잘 이용을 하면 확률 높은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매매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자리들. 뭐 다른 거 안철수 테마주로 까뮤 ENC 있었죠. 이것도 보시면 이전에 주가 상승이 나올 때 있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다시 줄고 거래량이 터지고 다시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상향 하는 걸 볼 수 있죠.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줄어들고. 이게 모양은 조금씩 다른데 큰 흐름 구조를 보시면 거래량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주기를 가지고. 여기서 공통점을 잘 찾으시면 유리한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제가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을 이용해서 확률 높은 구간을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거래량이 늘었다 줄었다가 반복된다 그걸 알려드렸는데 여기를 잘 보세요. 거래량이 폭증했다가 다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 이게 핵심이에요.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재료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뭔가 이슈가 있었어. 거래를 폭증시킬 만한 이벤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 거래량 폭증을 통해서 손바뀜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에 거래가 다시 줄어듭니다. 거래량 감소는 뭘 의미하냐?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 이거죠. 즉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가격을 지켜주는지. 자, 거래량이 막 폭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막 폭증을 했는데 이 주가가 다시 좀 떨어져. 그쵸?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자, 어느 순간이 되면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딱 멈췄는데 거래도 없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무도 사지도 팔지도 않고 이런 구간들이 나와요. 이 가격에서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 여기서는 왕창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이 가격에서는 아마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안 팔 가능성이 높아요. 안 팔아준다. 안 팔아. 손바뀜이 되었고 큰 돈이 들어오고 재료가 살아있잖아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보다는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런데 거래가 이렇게 마른다는 거는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 안 팔아. 물량이 없어. 왜냐? 여기서 물량을 왕창 사서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물량을 다시 내줘야 더 살 수가 있는데 이 가격에서는 물량 안 준다는 소리죠. 그쵸? 사려는 사람들은 조금만 싸지면 사려고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물량을 안 줘. 그러면서 거래가 말라. 근데 살 사람은 있어. 왜냐? 재료가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사야 되는데 이 가격에서 물량을 안 주는구나. 높은 가격에서. 이거보다 높은 가격. 그러면 다시 물량이 늘어날 거고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마르는 구간들이 흔히 눌림목인 거죠. 눌림목. 그래서 보통 눌림목 매매하는 기법의 메커니즘이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돈이 들어오고 재료를 확인하고 이 재료가 죽지 않고 앞으로 더 추세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마른다? 물량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사람들이 안 보고 있다. 좀 조용해졌다. 잠잠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이슈가 다시 붙어주면 매수대가 다시 몰리면서 거래가 이렇게 터지는 거죠. 이 계단이 올라갈 때는 거래가 터지고 떨어질 때 거래가 줄고 다시 올라갈 때 거래가 터지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줄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 종목들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뭐 이화공격도 상한가를 갔죠. 자, 이 종목도 거래량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고 보면 여기에서 물려있는 개인 물량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기서 쭉 물려있는 개인들 특히 이제 거래량이 나온 가격대 이 사이가 여기에 올라오면 아마 저항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냐? 여기 거래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있는 물량을 다 소화할 만큼 큰 거래량이 나온다. 계속 거래량이 터져서 여기 있는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바뀜이 되고 그 다음에 재료도 연속성이 있다 싶으면 우상향을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전에 갔던 거 뭐 하나 더 보면 이거는 삼성 로봇 투자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서 물려있는 물량 이미 다 소화 끝났을 거고 여기에서 물려있는 사람들 다 털고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손바뀜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손바뀜이 끝났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이런 구간들 가격이 밀리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네? 이런 구간들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죠. 그리고 그 이후를 계속 보셔야 돼요. 더 빠지는지. 거래량이 말랐지만 이 특정 가격대를 잘 지켜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세를 주죠. 이 패턴이 되게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패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돈이 들어와서 손바뀜이 있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연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돈이 들어온 다음에 특정 가격이 더 밀리지 않으면서 거래가 마르는지 이런 구간들이 좀 눌림목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이 거래량을 모르고 있으면 눌림목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거래량을 같이 보신다면 눌렸을 때 이런 줄어드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일봉에만 먹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분봉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최근에 거래가 많이 나왔던 안랩을 한번 볼게요. 안랩도 보시면 일분봉인데 확대해서 보시면 거래가 나오고 거래가 줄어들고, 그쵸? 그리고 거래가 나오고 줄어들고 나오고 줄어들고 이런 식의 눌림목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고 하락했는데 거래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거래가 늘었다가 또 줄어들고.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어찌됐건 이 거래량은요 매매 확률을 높여주는 보조지표입니다. 어디까지나 메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맞지만 어디까지나 보조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 재료, 기업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하셔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거래량만 가지고 하면 확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